본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10대 뉴스로 보는 평택 30년사 아카이빙 프로젝트 다섯 번째 영상으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5년간의 평택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갈등이 극복되며 각종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지만 도시개발 및 경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하는 등 평택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크게 1장, 주한미군 이전 확정과 평택지원특별법 시행, 2장, 브레인시티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시동, 3장, 쌍용자동차 2차 해외 매각 파동, 4장, 평택지역 학업 성취 최하위권 충격, 5장, 알파탄 약고 반환 및 존치 결정 등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 지역장과 용산과 전방이사단의 평택 통합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평택시민단체, 전국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2006년 5월 4일, 정부는 경찰 110개 중대와 군병력 2,800명, 용역업체 직원 600명을 동원해 대추 분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해 반대운동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어 정부와 주민들은 12차례의 대화 끝에 2007년 2월 행정대책위와 정부가 이주대책과 생계지원 등 24개항에 합의하며 사태를 일단락짓게 됩니다. 이후 부실화 우려가 많았던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정안이 당시 우재한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사회는 정부 주도의 총 18조 8천억 원의 평택지역 개발 계획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고 430만 평의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 갈등을 치유하며 평택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 기공식이 대대적으로 개최되며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이후 용산기지와 미사단의 이전 시기가 몇 차례 연기되지만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 건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게 됩니다. 2007년 12월 14일 당시 송명호 평택시장의 주도로 평택시와 성균관대 경기도가 도일동 일원 약 150만 평 부지에 첨단 사이언스 파크를 건설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을 대학과 산업, 우수한 연구 인력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산업단지 430만 평 물량과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수도권 이지만 대학 유치가 가능해졌기에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평택시가 평택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같은 해 12월 21일 정부가 경기도 평택과 화성, 충남 아산과 당진을 아우르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보승, 인주 등 5개 지구 총 68.136제곱킬로미터 계획안을 발표하며 평택사회는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한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달아오르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각종 민간 도시개발 사업도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2007년 말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평택 사회의 개발 열풍이 몰아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39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세계 최첨단 산업단지를 목표로 평택고덕 산업단지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협약 시기 2010년 12월 23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시 경기도시 공사 간에 이루어지며 삼성전자 평택시대의 개막을 알려 평택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2004년 상하이차에 매각이 된 이후 정상화가 될 줄 알았던 쌍용차는 계속되는 기술 유출 논란과 노사 대립 문제에 휩싸였고 2008년 경유값 급등 등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감소로 다시 경영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에 상하이차가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법정관리 신청 등 경영권을 포기하며 쌍용자동차는 워크아웃 졸업 3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646명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부와 회사 측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5월 21일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77일에 걸친 옥쇄파업은 정치권의 중재 노력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적 노사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게 됩니다. 노사 합의로 파업이 마무리되며 법원에 제출했던 회생 계획안이 강제 회생인가 결정을 받으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상용자동차는 이후 2010년 매각 주관사 삼성 KPMG와 맥컬리 증권이 기업 매각 절차를 공고해 같은 해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 문제가 이후에 계속 발생하게 되며 상용차 사태는 지속되게 됩니다. 2010년 국가주도 시험이 부활한 200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평택 지역의 평가 결과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평택교육청과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결과에 평택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담임교사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 연구를 가졌지만 많은 학교에서 쉽게 점수 향상이 나타나는 단기 처방 위주로 대처하며 공교육의 질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일부 학교들은 반복학습과 자기주도적 삼심학습 등 긴 호흡으로 사고력을 증진시키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발굴 적용해 성과를 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기지 통폐합 연합 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신장동 소재 베타 탄약고와 함께 알파 탄약고가 반환 공여지로 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알파 탄약고를 허물고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계획안이 발표되자 알파 탄약고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평택 시민사회가 알파 탄약고 존치 시민운동과 활용방안 공청회 등을 열어 같은 해 전체 면적 중 9만 9천 제곱미터를 보존한다는 방안이 결정되었고 이후 2009년 알파 탄약고 12동을 존치하고 부지 14만 8,156 제곱미터를 알파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 이 시기는 주한미군 평택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며 평택 지원 특별법 시대의 개막, 브레인시티와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민간 개발 통한 개발 드라이브, 상용차 2차 해외 매각 파동과 옥쇄파업, 평택 지역 학업 성취 최하위, 반환 공여지로 지정된 알파 탄약고의 존치 등 지역 개발과 경제,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문제들이 대두되는 시기였으며 2006년 시와 시 특산품 브랜드 신뢰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 대표 브랜드 슈퍼 평택을 지정해 2008년 독점 사용권을 획득한 시기였습니다. 2007년에는 1961년 개관 후 반세기 동안 평택 시민과 함께한 평택극장이 막을 내리며 토종극장 시대를 마감했으며 평택시민신문을 필두로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상용자동차봉사단체 연탄끼리 협력해 겨울철 어려운 평택 빈곤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기금 평택연탄나눔은행을 발족해 공식 활동에 들어간 시기였고 2008년에는 평택시민신문과 지역사회가 한 도시에서 한 해 동안 책 한 권을 선정해 읽고 토론하는 시민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어지는 콘텐츠는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발행인의 시점으로 보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의 시기 중요 키워드에 관한 해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